지금 미국 축구계 가정말 말 그대로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LAFC가 손흥민을 데려오고 난 뒤 구단 내부에서조차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이라며 충격에 빠졌다는 내용이 연이어 터지고 있죠. 그런데 최근 미국 현지에서 손흥민 효과 관련 실제 수치와 내부 보고서 일부가 흘러나오면서 상황이 더 크게 번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국내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현지 메이저 기업들의 손흥민 쟁탈전 그리고 LAFC 회장이 직접 밝힌 폭탄 발언의 진짜 의미까지 전부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LAFC 회장, 내부 회의에서 터진 폭탄 발언. 손흥민이 공식 발표된 직후 LAFC 내부 임원회의에서 구단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손흥민이 없었으면 우리 리그 일정 자체가 흔들렸을 것이다. 처음엔 모두 농담인 줄 알았다고 해요. 그런데 회장은 진지하게 덧붙였습니다. 손흥민 영입 발표 48시간 동안 LAFC 공식 홈페이지에 방문량이 리그 전체 합산치를 초과했는데 MLS 사무국 자체가 트래픽 문제로 대책회의를 열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임원 전원이 말 그대로 얼어붙었다고 해요. 손흥민 전과 후 숫자가 완전히 달라졌다. LAFC 내부 보고서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수익 구조였습니다. 손흥민 발표 하루 만에 굿즈 판매량이 전 시즌 판매량의 37%를 찍었고 5일 뒤에는 전 시즌 전체 매출을 돌파해버렸다고 합니다. 이건 디에고 로시, 벨라, 베일 때도 절대 없던 기록입니다. 게다가 한국, 일본, 중국에서 몰려온 유니폼 직구 물량 때문에 물류가 마비됐고 심지어 MLS는 손흥민 관련 유니폼 생산 라인을 별도 라인으로 긴급 증편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초대형 기업들 메인 스폰서 자리 입찰 전쟁. LAFC 메인 스폰서 자리가 원래는 1년에 150억, 180억 수준이었는데 손흥민 발표 후 미국 현지에서 초대형 글로벌 기업 4곳이 한꺼번에 입찰 의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 이평소의 2.8배에서 많게는 3.4배까지 뛰었다고 합니다. 특히 가장 충격적인 건 아시아 시장 공략 때문에 손흥민이 있는 구단에 붙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이런 내부 전략 문서가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더군요. 실제로 어느 기업은 우리는 메이저리그 야구보다 손흥민에 더 많은 예산을 쓰겠다고 선언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LAFC 팬덤 확장 미국 축구계는 손흥민 쇼크. MLS 내부에서도 지금 손흥민 효과는 이미 현상이라고 합니다. 한국 팬만 유입된 게 아니라 미국 내 라틴 계백 이늑인 팬층에서도 손흥민 첫 경기 판매량이 역대 1위를 찍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손흥민이 뛸 것으로 예상되는 원정 경기는 경기 일정 발표도 전에 티켓 대기줄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르브론 제임스, 메시 이후 거의 처음 보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LAFC 회장의 진짜 속내. 결국 LAFC 회장이 했던 손흥민 없었으면 리그가 흔들렸다는 발언의 의미는 그냥 칭찬이 아니라 손흥민 영입 자체가 MLS의 성장 계획을 살렸다 이런 내부 평가였던 겁니다. 리그는 아시아 시장 진출을 메시와 손흥민, 이 두 축으로 잡고 있었고 만약 손흥민이 미국행을 거절했다면 5년짜리 아시아 전략이 전체적으로 늦춰질 거라는 분석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한 선수 이상의 존재였던 거죠. 구단의 구원을 넘어서 리그의 성장 축 하나를 세운 선수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LAFC 내부 영상 제작팀도 손흥민 다큐멘터리 준비에 들어갔고 미국 축구 전문 매체에서는 손흥민의 MLS 첫 시즌을 올해 미국 스포츠 시장 최대 관전 포인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미국 축구판은 손흥민 하나 때문에 다시 쓰이고 있다고 봐도 될 듯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손흥민의 미국행은 단순한 이적일까요? 아니면 미국 축구 역사의 분기점이 될까요? 댓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해킹이 아니었습니다. 테러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일 2위인 삼성과 현대차가 비밀리에 준비한 300억 원짜리 초대형 합작 프로젝트의 서막이었습니다. 뉴욕 한복판, 100년 넘는 타임스퀘어 역사상 단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던 단독 송출의 주인공. 그가 화면에 등장하자 도망치던 뉴요커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의 심장 뉴욕이 돈이 아닌 한 사람의 위대함 앞에 무릎 꿇은 역사적인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삼성전자와 Big fan of the team, 현대자동차 huh? 그룹은 You 2026 know it. 북중미 월드컵 시즌과 손흥민 선수의 LA 이적 Big 첫 fan of 풀 the 시즌을 team, huh? 기념하기 위해 You know it. 전무후무한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바로 타임스퀘어의 모든 광고 구좌를 일시간 동안 통째로 빌려버린 것입니다. 이 일시간의 임대료와 제작비만 무려 300억 원. 1초에 800만 원씩 허공에 뿌려지는 셈입니다. 명백히 미친 짓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레전드 로드, 즉 손흥민 거리였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뉴욕의 밤은 대낮보다 밝아졌습니다. 삼성의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기술이 구현한 손흥민 선수의 땀방울은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생생했고, 현대차가 디자인한 역동적인 그래픽은 그가 뉴욕의 빌딩 숲 사이를 질주하는 듯한 착시를 일으켰습니다. 가장 압권이었던 것은 소리였습니다. 광고판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현장에 있던 10만 명의 인파가 동시에 내지른 탄성이었습니다. 뉴요커들은 자신들의 도시를 상징하는 타임스퀘어가 소니 스퀘어로 바뀌는 기적을 목격하며 전율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NYPD 경관 마이클 도스는 바디캠 영상을 통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처음엔 폭동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모두가 하늘만 보고 있더군요. 뉴욕에서 20년 경찰 생활을 했지만 마이클 잭슨 사망일 이후로 이런 인파는 처음이었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물량 공세 속에서 사람들의 가슴을 쳤던 건 화려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가득 채워진 한글,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지난 15년 축구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서사였습니다. 함부르크의 소년이 런던의 왕이 되고 이제 미국의 전설이 되기까지 300억 원이라는 돈은 그저 거들 뿐, 그곳에는 오직 손흥민이라는 한 인간이 쏟아부은 피와 땀의 역사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을 대표하는 두 기업은 경쟁이 아닌 동맹을 맺고 이토록 천문학적인 돈을 한 사람에게 쏟아부었을까요? 월가의 경제 전문가들은 처음에 이를 두고 지나친 애국 마케팅, 주주배임 행위라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단 1시간 만에 그들의 평가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뉴욕의 마케팅 구루 세스 고디는 자신의 블로그에 긴급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오늘 삼성과 현대는 광고를 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문화를 샀다. 손흥민이라는 브랜드는 이미 애플이나 테슬라가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뢰와 성실함의 상징이 되었다. 300억? 내가 보기엔 헐값이다. 실제로 이날 타임스퀘어 인근의 삼성 스토어는 제품을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유리문이 파손될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뉴욕 시장조차 이 이례적인 현상에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뉴욕은 영웅을 사랑합니다. 오늘부로 타임스퀘어의 42번가는 일주일간 선의 웨이로 명명합니다. 이것은 한국 기업들의 선물이자 뉴욕 시민들이 그에게 보내는 존경의 표시입니다. 한 도시의 행정구역 이름이 외국 선수의 별명으로 바뀌는 초유의 사태. 하지만 정작 이 모든 난리법석의 주인공인 손흥민 선수의 반응은 재벌 회장님들의 예상조차 빗나가게 만들었습니다. 행사가 절정에 달했을 때 사람들은 주인공의 등장을 기다렸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관계자들도 손흥민 선수의 깜짝 방문을 위해 전용 헬기까지 대기시켜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손흥민은 타임스퀘어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그가 있었던 곳은 뉴욕의 화려한 조명 아래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각 손흥민은 LA의 훈련장에 있었습니다. 동료 선수가 SNS에 몰래 올린 영상 하나가 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형, 뉴욕에서 형 얼굴이 건물만 하게 나오고 있어. 안 봐도 돼? 동료의 질문에 땀에 젖은 손흥민은 숨을 고르며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손 흔든다고 축구 실력이 늘지는 않아. 나는 내일 경기가 있고 팬들에게 보여줘야 할 건 광고판 속의 내가 아니라 그라운드 위의 나야. 이 짧은 대답은 300억 원짜리 전광판 쇼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뉴욕에 모였던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도시 전체가 축제를 벌여도 묵묵히 자신의 본분인 축구에만 집중하는 태도.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의 끝판왕인 미국인들이 손흥민에게 미쳐버린 진짜 이유였습니다. 행사를 기획했던 대기업 임원조차 사석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손흥민을 이용해 홍보하려 했지만 결국 홍보가 된 건 손흥민의 인격이었다. 돈으로 건물을 바를 순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결국 진심이다. 300억을 쓰고 우리가 한 수 배웠다. 2026년 1월 뉴욕 타임스퀘어는 잠시 손흥민의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화려한 LED 조명이 꺼진 뒤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그의 땀방울입니다. 500억보다 소중한 가치, 300억 이벤트보다 더 빛나는 훈련장의 가로등 불빛. 세상이 아무리 그를 화려하게 포장하려 해도 손흥민은 언제나 축구와 끈을 동여매는 선수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뉴요커들을 멘붕에 빠뜨린 건 거대한 자본력이 아니라 그 자본력 앞에서도 초연했던 한 한국인의 기계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위대한 선수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가슴 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손흥민 선수의 2026 시즌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뉴욕과 LA를 잇는 감동의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미국 뉴욕의 심장부 타임스퀘어에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구의 황제 르브론 제임스의 포스터가 걸려있던 자리, 스테픈 커리의 영상이 나오던 전광판. 그 가장 비싼 자리를 점령한 것은 NBA 스타가 아닙니다. 할리우드 배우도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 온 축구선수 손흥민입니다. 미국의 유명 마케팅 분석 업체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 현상을 두고 설명 불가능한 데이터라고 명명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 불모지라 불리는 미국에서, 그것도 아시아 국적의 선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상업적인 스포츠 리그인 NBA 스타들의 브랜드 평판을 위협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현실입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가 진행 중이거나 계약된 광고만 무려 30여 개. 단순히 개수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금융, 패션, 식품, 항공, 그리고 테크놀로지까지. 한 인간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소비하는 모든 카테고리에 그의 얼굴이 박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전 세계 기업들은 1초에 수억 원이 오가는 마케팅 전쟁터에서 오직 이 한 남자에게 돈다발을 싸들고 줄을 서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손흥민이 돈을 많이 번다는 1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30개의 광고 계약서 뒤에 숨겨진 미국 현지가 경악하고 있는 손흥민이라는 브랜드의 진짜 위력을 아주 집요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계를 아침 7시로 돌려보겠습니다. 런던에 사는 한 직장인의 하루를 상상해 봅시다. 그는 삼성 갤럭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화면에는 손흥민의 얼굴이 뜹니다. 아침 식사로 토스트를 먹으며 주스를 마십니다. 그 병에도 손흥민이 웃고 있습니다. 출근을 위해 옷장을 엽니다. 버버리 코트를 걸치고 투미티 UMI 가방을 듭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니 펩시 광고판 속 손흥민이 그를 반깁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이미 손흥민의 하루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공기처럼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영역의 파괴입니다. 과거 스포츠 스타의 광고는 한정적이었습니다.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스포츠 브랜드 혹은 에너지 드링크 정도였죠. 운동선수는 땀을 흘릴 때 가장 멋지다는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이 공식을 완벽하게 박살냈습니다. 그는 땀냄새 나는 유니폼을 입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런던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창가에서 고독한 눈빛으로 버버리 트렌치코트 깃을 세웁니다. 혹은 캘빈 클라인 언더웨어 화보에서 조각 같은 복근을 드러내며 섹시 심볼로서의 매력을 과시합니다. 패션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손흥민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기존의 아시아 남성 모델은 서구권에서 공부 잘하는 너드 혹은 무술가 이미지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르다. 그는 강력하면서도 우아하고 섹시하면서도 소년 같다.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명품 브랜드들이 그에게 앰버서더라는 자귀를 수여하는 건 그가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브랜드의 품격을 대변하는 얼굴 그 자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모델이 아닙니다. 기업들은 그의 이미지를 삽니다. 30개의 브랜드가 그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손흥민이 가진 성실함, 겸손함, 그리고 월드클래스라는 압도적인 실력이 자신들의 제품에 투영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신뢰의 이식 수술과도 같습니다. 이제 시선을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미국은 자본주의의 괴물들이 사는 곳입니다. 특히 NBA 스타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 불립니다. 르브론 제임스, 스테픈 커리.
이들의 인스타 게시물 하나 가치는 수억 원을 호가합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스포츠 비즈니스 저널들이 충격적인 데이터를 내놓았습니다. 특정 글로벌 캠페인에서 손흥민의 도달률과 실질적 구매 전환율이 NBA 탑티어 스타들을 상회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마케팅 전문가 앨런 아담스는 이를 두고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에서 축구는 4대 스포츠 미식 축구,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에도 끼지 못한다. 그런데 왜 손흥민인가? 르브론에게는 안티엔티가 있다. 그의 정치적 발언이나 거친 행동은 호불호를 만든다. 하지만 손흥민에게는 안티가 없다. 그는 무결점의 아이콘이다. 기업 입장에서 이보다 완벽하고 안전한 투자처는 없다. 실제로 손흥민이 광고하는 브랜드들의 주가를 살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그가 모델로 발탁된 직후 해당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거나 제품이 완판되는 현상은 이제 뉴스거리도 아닙니다. 일명 손흥민 효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30개의 광고가 그의 축구 인생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통 광고를 많이 찍는 선수는 돈독이 올랐다. 훈련할 시간에 화보나 찍는다는 비난을 받기 마련입니다. 호날두도 메시도 베컴도 피할 수 없었던 비난입니다. 하지만 영국 현지 팬들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토트넘 팬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소니가 또 광고를 찍었어. 제발 더 찍어줘. 그가 우리 팀에 남을 수 있게 주급을 더 챙겨주란 말이야. 그는 훈련장에 가장 먼저 나오고 가장 늦게 떠난다. 쉬는 날 광고를 100개를 찍든 우리는 상관 안 해. 그는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NBA 스타들도 가지지 못한 손흥민만의 독보적인 위상, 절대적 지지입니다. 실력으로 증명하고 인성으로 방어하는 이 완벽한 메커니즘 앞에서 미국 현지의 마케팅 공식은 처참하게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은 대체 언제 쉬는 걸까요? 시즌 중에는 살인적인 경기 일정을 소화하고 비시즌에는 국가대표 소집으로 지구 반바퀴를 돕니다. 그 틈을 쪼개 30개의 광고를 촬영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스케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화려한 광고판 뒤에 숨겨진 인간 손흥민의 진짜 모습을 마주해야 합니다. 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광고 촬영 감독은 자신의 SNS에 이런 일화를 공개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수많은 할리우드 스타와 스포츠 영웅들을 촬영했다. 그들은 대부분 지각했고 까다로웠으며 빨리 끝내라며 시계를 보곤 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다. 그날은 손흥민이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풀타임으로 뛰고 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피로가 극에 달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8시간 동안 이어진 고된 촬영 내내 단 한 번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NG가 나면 스태프 탓을 하는 대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할게요라며 먼저 뛰어가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촬영이 모두 끝난 순간 그 자리에 있던 50명의 스태프 전원이 경악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타가 조명 막내 스태프에게까지 다가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한국식으로 인사를 건넸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입니다. 글로벌 기업 CEO들이 앞다투어 그와 재계약을 하려는 진짜 이유. 단순히 그가 축구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보여주는 태도, 존중의 품격이 우리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에게 광고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간판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 하나, 표정 하나가 한국의 이미지가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 그는 카메라가 꺼진 곳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국가대표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30개의 광고는 그 고결한 태도에 세상이 보내는 찬사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축구선수가 축구만 잘하면 되지 광고가 무슨 대수냐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 전 세계 주요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한국인의 얼굴이 걸려있는 시대 말입니다. 손흥민이 광고하는 것은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그는 가능성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변방의 아시아 소년도 노력과 인성만으로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증명. 편견과 차별의 벽을 넘어 오직 실력과 미소로 전 세계인을 매료시킬 수 있다는 희망. 미국 현지가 경악한 것은 그가 버는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정성이라는 가치를 이 한국인 선수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는 손흥민의 광고를 보며 꿈을 키우는 아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손흥민의 광고는 30개가 아니라 300개가 되어도 부족합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상징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낳은 위대한 영웅의 대관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길을 걷다 손흥민 선수의 사진을 마주친다면 잠시 멈춰서서 그를 바라봐 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광고판이 아니라 역사가 쓰이고 있는 현장입니다.